올해 말까지 대한민국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에 GDP 대비 50%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상 처음 맞이하는 빚 절반 시대. 과연 한국 경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국가 채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외부에서 빌린 돈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정부도 자금이 필요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인 투자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죠. 한국의 국가 채무는 2018년 약 680조 원 수준이었지만 이미 1273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 1인당 약 2,500만 원씩 떠안고 있는 셈이죠.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게 큰 변화지만 더욱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빚이 수십조 원씩 급격히 늘어난 것이야말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신호죠. 만약 채무가 계속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면 국가 신인도, 이자 부담, 재정 유연성 감소 같은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국가 신인도란 쉽게 말해 나라의 신용 점수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지표를 통해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 위험 수준, 경제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이 평가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더 비싸지고 해외 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세대 간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린 빚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몫이 됩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는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그만큼 국가가 도로나 교육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은 줄어들 수 있죠. 즉, 국가 채무는 단순히 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되어 세금 인상, 복지 축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국가 부채는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요? 첫째는 세수 부족입니다. 2023년에는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보다 무려 50조 원 이상 적게 거쳤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국가재정 계획 자체가 흔들린 건데요. 경제가 둔화했다는 점도 있지만 세입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둘째는 확장 재정입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계속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에도 무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중 21조 원은 국채 발행, 즉 빚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 방어 목적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현재 여러 나라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신뢰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점을 가집니다. 즉, 해당 국가의 화폐가 수출이나 무역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받아 사용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커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과 신뢰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지출을 늘리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방어입니다. 한국은행은 재정 지출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약 0.1%포인트 높아졌다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쓰지 않으면 더 큰 경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 정책을 보면 민생 소비 쿠폰은 국민 대부분에게 25만 원을 지급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했습니다. 또 고효율 가전 10% 환급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출의 뒷면에는 결국 빚이 있습니다. 즉,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미리 쓰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출을 자동으로 줄이는 재정 준칙,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 그리고 같은 돈이라도 낭비 없이 쓰자는 지출 효율화 원칙이
그것이죠.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대부분 말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제도가 작동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행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막혀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세입, 지출, 성장 이 세 가지 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동시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단순히 더 아끼자 혹은 더 쓰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지출, 성장을 균형 있게 맞추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빚,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더 써서 경기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줄여서 미래 부담을 줄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딩 진영 쌤이었습니다.